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태의 단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반복했던 부분인데요. 모든 사물들은 인체도 포함해서요. 이러한 단순한 기본적인 도형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의 단순화 작업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얼굴이나 인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콘과 실린더의 합집합 이렇게 뚜렷한 형태가 띄어진 게 아니고, 실린더의 일부분, 뭐 스피어의 일부분, 박스의 일부분, 그런 것들이 합집합으로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제가 원숭이가 계속 등장하죠. 원숭이를 이용해서 그런 도형의 합집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1, 2단계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형태의 단순화에서 이러한 도형의 합집합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3단계 법칙, 형태 3단계 법칙은 절대 잊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압 조절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 하고 좋아지진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 이런 미적 감각이 높으신, 그러니까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은 단번에 팍팍 치고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많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브러쉬를 시작하시면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경력이 14년 차인데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실무에서도 일을 할 때 항상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 이게 하다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짓된 그런 형태들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이거는 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요하게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 당연한 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모든 형태는 단순화에서 시작. 1, 2, 3단계 법칙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중간 톤을 많이 생성하셔야 돼요. 이 중간 톤이란 건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물리 법칙을 생각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란 것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끼리 만났을 때 상호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집요하게 레퍼런스 찾기인데 전 보통 구글과 핀터레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스케줄을 만약에 회사에서 딱 받아서 뭔가를 만들 때 개인작도 마찬가지죠. 진짜 이 정도로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레퍼런스 찾거든요. 한 2, 3일은 레퍼런스를 찾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레퍼런스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 레퍼런스의 양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동, 사자, 문고리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조형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찾고요. 뭐 별게 다 있죠. 단순히 진짜 황동으로 된 사자 문고리를 찾기도 하고 실제 사자를 찾기도 하고요. 뭐 이런 스태츄, 이런 피규어도 찾기도 하고 골격부터 찾기도 합니다. 이게 스컬프팅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다양하게 자료 조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빛에 의해서 형태가 또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라이팅을 받았을 때 뭐 어디가 하여 있고 어디서부터 이제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빛에 의한 조형에 대한 레퍼런스도 꼭 찾아줍니다.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도 또 따로 찾아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황동에 관련된 이거는 뭐 사자 문고리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네, 이러한 빛 맺힘이나 그 녹 있죠. 황동이나 청동의 그 특유의 녹, 그리고 음각 양각에 의해서 어떻게 녹이 형성되는지도 찾아주고, 뭐 시간이 오래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다양하게 찾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조형에 관련된 것, 그리고 빛에 의한 조형, 뭐 재질, 진짜 한 2, 3일 정도 내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결과물이 진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3단계 법칙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단기간에 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흐르고 그만큼 그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하셔야지 브러쉬의 컨트롤도 완벽하게 제어하실 수도 있고 왜곡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형태의 오류를 찾고 계속 꾸준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면의 중간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게 1단계 형태인데 아마 미대나 그 석고상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런 스피어를 아주 명암으로 네, 세 단계로 나눠놨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게 1단계 법칙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톤이 많아지죠. 아까는 3개였던 게 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얘는 지금 3단계 정도에 해당을 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크게 면을 단순화해서 점점 이 안에서 이러한 중간 톤들을 찾아주는 거죠. 이건 아그리파라는 각상인데, 네, 이건 각상이고, 이거는 좀 중간 톤이 많은 일반적인 석고상입니다. 이런 각상은 1단계 원숭이와 같고요. 이 각상은 3단계에 해당하는 원숭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순화했던 이러한 각들을 점점 많은 중간 톤을 찾아주는 거죠. 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1단계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 톤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3단계까지요. 이 뒤에 있는 4단계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나 다양한 브러쉬로 이제 피부의 디테일이나 주름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위에 있는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단순화 시킨 건데요. 1번이 기본 도형에서 점점점 면을 쪼개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브러시에서는 이렇게 광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원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중요한 1, 2, 3단계가 깨지나 깨지지 않았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노멀 맵은 얘를 이제 노멀 맵으로 추출했을 때 뭐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건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단계가 이제 1, 2단계 이 정도가 이제 아마 캐주얼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반실사가 되겠죠. 이쪽은 실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 2, 3단계와 캐주얼에서 실사의 이제 이런 관계를,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서 얘가 캐주얼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캐주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잘못된 방법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1단계 또는 한 1.5단계 정도에서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거나 아니면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적용해 버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절대 실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리소스만 되게 디테일한 이상한 캐주얼 실사,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1, 2, 3단계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이러한 정말 작은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사용을 해 주셔야지 정상적인 실사의 형태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법칙인데요. 아주 중요한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런 가죽 주머니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 이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안에 있는 물건의 이런 실루엣들이 보이기도 하겠죠. 마치 청바지 주머니에 이제 큰 물건을 넣으면은 이렇게 푹 튀어나온 것처럼, 중력은 정말 모든 사물의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하이폴리곤 많이 만들죠. 특히 판타지 프로젝트에서 이제 손목에 밴드라던가 옷이나 가죽에 이제 묶이는 끈 같은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얘도 얘가 쪼여지기 때문에
이 조여지는 효과로 인해서 얘는 말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말려 들어감에 따라서 이 스케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지게 됩니다. 이 주름도 좀 랜덤하게 표현해 주시고 거기에 양 끝에 뭔가 어딘가에 매달려 있거나 묶여 있다면 중력의 영향도 받겠죠. 이러한 여기서 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뭐 귀찮으면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러한 작은 것들이 다 이제 퀄리티를 좌우를 하기 때문에 꼭 지브러시에서 하이폴리곤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요. 오리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볼게요. 오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이러면은 비주얼 라이브러리가 부족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오리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는 거죠. 뭐 이 부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찾았던 뼈의 구조라든가 뭐 털에 뭉치는 털이 날개털은 어떻게 뭉치고 외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리 발은 어떻게 생겨 있고 이런 비닐들의 크기나 위치 같은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두상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상에서 눈이 살짝 보일 정도로 눈의 구조가 되어 있고 눈동자도 기억이 나고요. 특히 요 빵빵한 볼과 이 눈의 구조가 기억이 납니다. 오리 주둥이도요. 콧구멍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오리 관련된 이미지 100개를 봤다면 그 중에 한 중요한 한 10개, 20개 정도는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일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요. 뭐 영화, 드라마, 게임, 잡지, 인터넷 이미지 등 접하는 모든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잊어버렸다가 망각되었다가 또 저장되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시면 여기 머릿속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스피드 스컬프팅이나 뭐든 뭐 개인작이든 뭐든 습작 같은 거 하실 때 딱히 레퍼런스를 엄청 많이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주얼 라이브러리에 쌓인 정보만으로도 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부학 강의인데 뭐가 이렇게 이론이 많나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그러니까 기초 강의를 그 CG원프 강의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 이 세 개, 요거까지 포함해서요. 요거는 정말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이제 제 스타일인 거고요. 제가 지금 녹색 박스 1000원 이 5가지를 계속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습 반복 발전시키시다 보면 또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마 저보다 더 멋진 스타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브러시 중급 강의는
모두 끝이 났고요. 이 강의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고민과 경험 그리고 실패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보내온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되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CG범프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